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17회 37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서에 기재한 환경조건의 요소와 입지조건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 했는데 환경조건이 일소진입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이고요. 입지 조건은 도대주 교판이라고 했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도대주 교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볼까요? 입지 환경조건 뭘까요? 일소진, 일조량, 소음, 진동 세 개가 있네요. 일조량, 소음, 진동, 일소진, 소음, 일진동, 일조량 이렇게 세 개가 환경조건이네요. 그 다음에 입지조건은 도대주교판, 도대주교판 어디 있습니까? 도로, 도대주교판 도로를 먼저 볼까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주교판 여기는 도로, 그 다음에 도대주교판 대중교통은 없네요. 도대주, 주차장은 있죠. 주차장 있고요. 도대주, 교판, 교육시설 있고요. 판매 의료시설 있네요. 도대주, 교판. 그래서 4개네, 4개. 도대주, 교판 중에서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되겠습니다. 즉, 입지 조건은 4개, 환경 조건은 3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 당시는 이렇게 어렵게 내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입지 조건은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환경 조건은 일소진, 일조량, 소음, 진동 요 3개가 환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고 절차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1번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원칙 맞고요. 예외적으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미시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간 정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시도지사 X고요. 그 다음에 3번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 제출은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안 됩니다. 전자문서는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공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대리인은 안 되고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 패스워드 아이디를 가지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고하면 되죠. 방문신고는 소속공개사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는 방문신고서 제출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에 대한 설명, 임목에 대해서도 거의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지는 않죠.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미칩니다. 베어낸 경우. 안 미친다고 해버리면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전부 다 베어내버리면 저당권자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가지고 팔아먹으면 그 판매 대금을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X 미칩니다. 이것도 시험에 거의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한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 지금 인정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뭐가 있냐면 민법 366조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였다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임목을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물론 보험에 가입해도 되고 산림조합 공제에 가입해도 됩니다. 그냥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하면 조금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들이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에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X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소속 공개사 임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습니다. 2명에게 낙찰받아 줄게, 1등 시켜줄게, 사기잖아요. 1등은 1명만 뽑는 거죠. 그래서 2명을 대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그 당시는 수수료인데 지금은 보수라고 하죠. 네, 뭐 지금 수수료로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X하면 안 되겠죠. 상대적으로 완벽하게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중개 보수 다 옛날에 수수료라고 부르던 걸 지금은 보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18회 기출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